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2월에 330조 대박 낼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8,900명이고요. 3만 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현재 90달러를 돌파하고 100달러까지도 지금 다가가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상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국내 시장에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넘쳐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 생각하고요. 플러스 최근에 이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코로나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독감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이 떨어지는 거고,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오든 20만 명이 나오든 결국엔 이거는 독감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감이 몇 명 걸렸는지 확인하진 않잖아요. 독감이 확진됐다고 해서 우리가 막 격리시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19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좀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은 미국이 한 3억 5천 명의 확진자가 한 40만 명쯤 됩니다. 하루에. 그럼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한 5천만 명쯤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자 7분의 1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7분의 1 정도라고 한다면은 한 5만 5천 명 정도는 5천만 명이라고 쳤을 때 한 5만 5천 명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3만 8천 명이죠. 지금 거의 4만 명 근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돌파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향에 따라서 뭐 코로나19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최악일 때가 오히려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바닥에서 괜찮은 종목들, 긍정적인 종목들을 주워 담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0조 좀 대박 낼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저평가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어디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크루즈에 추가 투자를 했고요. 로보택시 상용화를 한다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란 게 뭡니까? 사실상 지금은 택시를 운전하는 이 운전자가 한 명이 있잖아요. 이게 아예 없는 거죠. 없이 그냥 자동차만 덩그러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지금 이 택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뭐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한 진짜 1, 2년 사이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가 로보택시 상용화에 박차를 가는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면 좀 잘 되는 경향이 큽니다. 쿠팡을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루즈에다가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계에 따르면 크루즈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금은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 IT 분야에 투자하기 만든 비전 펀드에서 나오고요. 2018년 크루즈에 총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현재 한 13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13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9억 달러 투자해서 약속은 좀 지켰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로봇 택시의 승객을 태우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대부분 받아놓은 상태다라는 부분이고요. 샌프란시스코의 공공도로 중 제한된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율주행 30대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율주행 최고 속도는 약 48km로 빠르진 않지만 일단 달릴 수 있다.
가능하다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술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속도는 풀리겠죠. 로보택시가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기 위해선 추가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허가만 나면은 속도가 좀 느려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규제가 몇 개 있어도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는 법안이 마련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와 같은 신사업 확장을 통해 연간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 발표를 했고요. 2030년 매출 목표는 약 얼마? 335조 원입니다. 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300조인가? 그게 아니라 매출 목표가 2030년까지 33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카 신산업이 약 96조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크루즈가 6년 안에 59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매출이 이제 말이 59조, 말이 뭐 300조지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항상 얘기하죠. 330조면은 대한민국의 한 1, 2, 3분기 정도를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도 신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허가가 좀 힘들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M 혼자서만 지금 300조 가량의 대박을 터뜨리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시작이 로보택시 상용화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셔널이라는 회사의 CEO가 있습니다. 이 모셔널이 뭡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이 현대차에서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기업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모셔널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 모셔널에 있는 CEO가 이번에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 자율주행은 안전하고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우리 삶 속의 이동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걸.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혁신이라고 하죠.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다라고 이번에 모셔널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술을 마시거나 졸거나 산만하지 않고 사람인 운전자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의 리스크 자체는 있을 수 몰라도 사람한테 나오는 리스크. 이게 술을 먹고 운전한다라든가 아니면 졸려서 막 운전을 뭐 실수한다라든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을 수는 있겠지. 앞으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가진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로봇이 가진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상황보다는 사고율, 사망률 모든 거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람에 대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동차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완전히 내가 안에 컴퓨터도 하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해보고 나아가서는 거기 안에서 체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동차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사는 그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이 예측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EO는 10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냥 만들어진다 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몇 년 만에 몇 년도 아니죠. 몇 개월 만에 자율주행이 현실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셔널은 현대차 그룹과 앱티브가 총 40억 달러 투자해서 공동 합작사로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배달 이슈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배달 어플리케이션 우버이츠로 음식을 주문하면 현대차 자율주행 아이오닉 5가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의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로봇 택시도 현대차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아이오닉 5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합니다. 이아 그넨마 CEO는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있고 모셔널을 포함한 몇몇 업체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증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증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테스트를 성공했다라는 거지 100% 상용화를 시킬 수 있어요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계속 개발하고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 로봇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기차, 왜 전기차로 나아가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IT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이라든가 내연기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솔린 내연기관을 접고 이걸 전기차로 넘김으로써 안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좀 우리가 고도화된 좀 하이 클래스의 IT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좀 더 고도화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사실 MLCC라든가 양도 몇만 개에서 나중에는 몇십만 개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곧 만들어지고 그 시작이 로보택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건 2021년도 기사입니다. 2021년도 11월 24일 기사고요. 그 당시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된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 전역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청계천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보시면 이거 2021년 기사입니다. 26년까지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 얘기한 거고 2022년 4월에는 청계천에 도심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쭉 보시면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 미래 청사진을 담아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487억 원을 2026년도 약 4년 동안 얼마씩 한 300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킬 예정이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2023년에는 자율주행 노선 버스 홍대쪽과 흥인집은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하고요. 24년에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심야 자율버스 노선도 추가를 합니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이 이제 위험한 게 다른 것보다는 이게 졸음운전이거든요. 근데 이 심야에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이게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청계천 일대에서 운행될 도심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는 경복궁, 창경궁, 광장시장, 동대문 등을 연계하는 이동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버스의 이 노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청계광장부터 시작 청계천을 삥 두르는 거예요. 쭉 달려가 청계 3가 청계 5가 뚫고 다시 세운상가 한빛광장 뚫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청계천 주위만 동그랗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코스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갔다가 절로 갔다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만 도는 그런 이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나중에 더 좋은 또는 더 기술력 좋은 또는 더 복잡한 자율주행 버스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2027년 상용 자율주행 판매에 앞서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레벨 4는 운전자 없이도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하고 로보택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범지구 상암에서는 11월 말부터 2021년이죠.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 응답형 자율좌 등 순차적으로 6대가 유상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2022년, 여의도 23년, 마곡 24년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조금 기대 많이 해볼 만한 거는 이 청계천 이 자율주행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 기사죠. 그래서 2022년도 기사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 라고 하니까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오세훈 자율주행 버스 도입에 사라지나 그래서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서울시가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청계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보행 친화 도시 정책에 후퇴란 반발하고 나섰지만 어쨌든 나아간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보행 정책 과장은 한겨레 통화에서 올 4월부터 자율주행 버스가 청계천로를 다니게 됩니다. 보행자 자율주행 버스가 함께 다니게 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지를 하고 자율주행 버스만 다니게 할지 고민 중인 부분이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이를 센서가 감지를 해서 멈출지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의도에도 이 그 이디야 카페를 가면은
거기 안에 자율주행 로봇이 커피를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로봇이 커피를 배달할 때 쭉 갈 때 앞에서 예를 사람이 뭐 서 있다라든가 아니면 사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든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차가 이 자율주행 쭉 가다가 이거 인식을 해서 멈춥니다. 아니면 피해 가든가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 버스가 만약에 이제 같이 사람과 뭐 다닌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버스가 뭐 지나가다가 감지를 해서 멈추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솔직히 같이 다닐 생각이 있냐 그러면 저는 안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수 없고 안전도 우려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 2030으로 청계천로 약 4.8km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 2대를 도입해서 돌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율주행 청계천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역을 넓혀간다라고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단체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거는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4월에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도심에서 운행이 되는구나, 현실화되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울산 동구에서도 관광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버스가 뭐 어느 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울산 동구는 대왕암공원과 슬도, 일산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동구에 따르면 KAR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비 23억 원, 민자 6억 3천만 원 등 총 사업비 29억 3천만 원 들여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과 자율주행 운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동구에 관광지를 잇는 자율주행 버스를 아마 만들지 않을까. 보면은 이제 7.2km 구간이고요. 아까 그 청계천은 4.8km 구간이죠. 오히려 더 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한 달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계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 자율주행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LG전자에서 옴니팟이라는 자동차가 나와줬죠. 보시면 자동차지만 자율주행이 돼 있고 안에서 뭐 체조도 하고 안에서 뭐 밥도 해먹고 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합니다. 옴니팟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미래 먹거리로 전장 사업 키우고 있는 LG전자가 유럽의 완성차 업체와 자율주행 관련 부품 사업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LG전자도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부품 사업을 키우고 성장 만들어주고 있구나. VS 경영관리 담당 김주영 담당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상세한 프로젝트 내용 공개할 수 없지만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와 국내 업체 대상으로 자율주행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사업은 기술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규제 이슈로 단기간에 상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사람들끼리 우리가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100만 원 주고 삽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100만 원 주고 샀습니까? 안 샀죠. 왜? 비싸니까. 아니 누가 휴대폰을 100만 원 주고 사라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다. 그럼 삽니까? 사죠. 왜? 다 그 정도 하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진짜 100만 원이라는 게 납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납득이 돼 있으면 합의가 끝난 거고 납득이 안 되면 사회적 합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옛날에는 뭐 아이돌이라는 이런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팬심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냐라고 사실상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지금 사회적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모두의 이해 가능하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콘서트 해외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합의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합의가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확신과 자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합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자율주행 부품 사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젠다에 40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 고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레벨 4 이상의 그러니까 레벨 5죠.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레이더 센서 기술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임의적 레이더 개발을 위해 미국 업체 젠다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기업 차원에서 젠다에 지분을 투자한 곳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자율주행 3대 핵심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 기술로 꼽힙니다. 인지 판단이 뭐예요? 앞에 뭐가 있구나. 그럼 판단, 이 쓸까, 달릴까, 피할까. 그 다음에 그 판단한 거를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기술.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단 제어 부분에서 경쟁력을 현대모비스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지 부분을 담당하는 센서의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라이더 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율주행을 위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라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젠다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최적화된 이미징 레이더 개발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라이더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 앞에 쏴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 차가 있고 건물이 있네? 라는 걸 인식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m냐 아니면은 이게 500m냐 아니면 이게 1km냐 이 차이인 거예요. 얼마나 멀리 있는 물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만드는 기업은 대한민국 많잖아요. 근데 그 고도화의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다가 보유한 통합 신호 처리 방식의 레이더 퓨전 기술에 현대모비스의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 역량에 접목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 투자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케이 청계천 자율주행도 진행을 하고 LG전자도 지금 자율주행 이 부품 사업이라든가 협업을 유럽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더불어 현대모비스도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4월부터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정말 이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율주행 관련주를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강조를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대표적으로 인포뱅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라닉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제외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주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특히 애플카가 나오면서. 근데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급등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고 그 이후에 눌림목 바닥에서 출발한 상태입니다. 전혀 지금 부담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저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라고 한다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100%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이나 갤럭시 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검색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뜨고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 버튼 누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뜹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입니다. 무료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 2월 7일 추천주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무료로 그냥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1월 승률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뭐 66% 정도 10종목 찍으면 7개 6개 정도 수익 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 16%, 6%, 21%, 11%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은 더 기대감이 크니까 2월 7일 추천주 무료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다시 운영할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카톡방 모집 신청란이 있고요. 여기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오픈을 할 거니까 꼭꼭꼭 이거 한 번씩 무조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극비 분석은 2월 4일 이제 장 시작 전에 시황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럼 2월 7일로 올라가겠죠. 장 시작 전에 2월 4일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옆에 연구소 극비 자료는 테마주랑 강의 자료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테마주 뭐 재지 관련주 기술적 분석 다 올려드리고 있죠. 보시면 테마주는 왜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봐도 되고 또는 테마주 올라오는 거 보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알아가시면 됩니다.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우리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얻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